여러분,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을 정말이지 극도의 불안에 떨게 하는 이름이 안에 있죠?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박이 대체 왜 시작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될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8월 5일에 전 세계 증시가 갑자기 폭락했었죠. 그 배후로 지목된 게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걸까요? 그 두려움의 크기를 이 숫자가 딱 보여줍니다. 60. 그날 월스트리트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가 무려 60을 돌파했어요. 이건 그냥 시장이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던 거죠. 자,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이 거의 30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해온 아주 독특한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이자가 거의 없는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이자를 훨씬 많이 주는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리고 그걸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요. 그럼 금리 차이도 먹고 혹시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환차익까지 생기는 거죠. 이건 뭐 이론상으로는 거의 전 세계적인 공짜 돈 복사기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당시 일본의 금리가 얼마나 낮았는지 이런 유명한 농담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은행에 돈 맡겨봐야 받는 이자가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보다도 안 나온다는 뜻이죠. 정말 대단하죠. 이 전략을 전 세계에 알린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와타나베 부인인데요. 50대 일본인 주부가 이 방식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는 일화가 퍼지면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일본 개인 투자자들을 통칭하는 고유 명사 출렁되어 버렸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이나 잘 굴러가던 이 공짜 돈 기계가 왜 지금 와서 삐걱거리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이 안팎으로 엄청난 압박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안에서는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서 밥 한 공기에 3,000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날리고 당연히 정치적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죠. 그런데 밖에서는 미국 같은 핵심 동맹국이 니네 엔화 너무 약한 거 재앙 수준이야. 인플레 통제 너무 뒤처졌어 하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판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이 거래가 청산될 때, 즉 빌렸던 돈을 다시 갚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이체방크가 추정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총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20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경 7천조 원입니다. 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 이게 바로 이 문제가 왜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지, 왜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과거를 보면요, 소름 돋게도 명확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1998년 러시아 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큰 위기가 터지면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면서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거죠. 시장에 돈이 가장 필요할 때 오히려 돈을 쫙 빼가는 효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이 거대한 시한폭탄의 전원을 그냥 팍 꺼버릴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전면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일본은행이 아주 교묘하고 섬세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한 전문가가 일본은행의 지금 접근 방식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했어요. 바로 우리가 어릴 때 하던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순례가 뒤돌아볼 때, 다시 말해서 시장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을 때만 아주 조금씩 정말 티 안 나게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미미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ETF 매각을 시작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순례가 돌아보면, 즉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바로 얼음 하고 멈추는 겁니다. 긴축 조치를 살짝 취한 직후에 바로 우리 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입니다 하고 시장을 안심시키는 거죠. 왜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패닉과 급격한 엔화 강세를 막아야 하니까요. 결국 이겁니다. 일본은행의 가장 큰 두려움은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금리를 올렸다가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통제 불가능하게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전 세계에 투자됐던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바로 이걸 막으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정리해 볼까요?
이 거대한 글로벌 금융 드라마의 핵심에는 과연 어떤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일본은 자국 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움직이면 글로벌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위험이 있죠. 정말이지 아슬아슬한 웻줄 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글로벌 시장 세력 간의 이 팽팽한 인내심 게임 속에서 과연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게 될까요? 이 게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